충북의 핫한 관심사를 달콤하게 풀어보는 지역 이슈 공감 토크쇼 오달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또 웃으세요? 좋은 일 있으세요? 즐겁게 하려고요. 아이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왜냐면 이야기를 나누면 웃을 일이 별로 없는 내용이라. 그래서 오늘 의상도 이렇게 즐거움을 주는 걸로 네, 선택하신 거예요? 제 의상을 좀 협찬인데 예, 저를 비열한 거리를 만들어 이게 마치 노래를 불러야 될 것 같고, 예, 꽃이라도 컸으면 제가 하와이안처럼 예, 이런 노래를 할 텐데, 예, 호놀룰루도 아니고 이거 좀 애매하네요. 시작부터 네. 또 웃음을 선사해 주시느냐. 화나죠? 아, 네. 좋습니다. 예. 오늘 발견한 탄성 나오는 사진. 참 그거 있죠. 네, 저희가 소개해 주셔야죠. 정말 이제는 탄성이 사진을 발견할 때마다 나옵니다. 힘들어서. 네, 탄식인데, 탄식. 탄식이. 예, 어쨌든 오늘 발견한 탄성 나오는 사진 오발탄 바로 네. 이겁니다. 청주인가요? 예? 야경. 야경 사진인데. 야경이 아니라 저거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잠시 일 때문에 외국 나갔다 올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 비행기 안에서 촬영을 한 겁니다. 아, 저기 우리 집 보이고 저 HCN 예. 충북 방송도 저쪽에 있는 것 같은데. 저기가 이제 지나가면서 네. 저기가 이제 저 보이는 데가 네. 저쪽이 이제 연초제 도착이 어디가 아 있어요. 아이,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마음이 착한 사람만 또 보인다 그래서 제가 저기 그러는 거 여행 아니에요? 갔다 오면서 저 잘 찾아보시면 있고요. 아, 연초제창도 연초제창인데 빛이 아름답죠. 예, 빛을 아름답게 하는 거는 저 어두움이 아닌가. 그래서 그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그 의미를 오늘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저 사진을 선택을 했습니다. 진짜 용 쓰면서 관련 지으려고 엄청나게 고생하시네요. 좀 괜찮지 않았어요? 이 상황에서 어둠과 되게 빛이 했는데. 공존 멋있었어요. 그 공존 괜찮죠? 괜찮아. 저희 오달수가 오늘 연초제도창 얘기를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옛 연초제도창이죠. 그렇지. 맞네요. 네. 네, 원형 보존이냐 철거냐를 놓고 아주 논란을 빚었는데 결국 도시재생 사업이 9개 동을 철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미 청주시의회에서도 원안대로 최종 의결이 난 상태인데요.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거세지고 있죠. 오늘은 오달수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9개 동 철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술관 건물하고 본관동 네. 남겨놓고 다 철거하겠다는 얘기죠. 다 철거하는 거예요? 거의 다 철거를 하겠다는 근데 얘기인데. 연초제창이 상당히 컸네요. 몇만 평이라고요? 근데 이게 역사적인으로 조금 거슬러 가면 네, 몇만 1940, 평인지 알려주시고 가시죠. 아, 지금 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1946년에 예. 경성 전매국 아. 청주 연초 제조창 예. 이렇게 이제 출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46년도에 전체 면적은 14만 제곱미터. 14만. 저는 예. 잘 그림이 안 그려져. 14만 어느 제곱미터는 정도였지? 얼마인지. 저는 늘 거기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곳이에요. 그쪽에? 왜요? 예, 제가 이제 우암동에 살았기 때문에 버스를 항상 그 제주창 앞에서 탔거든요. 아. 그래서 학교를 가기 위해서 늘 타고 그쪽 동네 예대 들어가는 청대 예대 들어가는 쪽 그쪽에 쫙 항상 다녔는데 그게 14만 평인가 봐. 저는 이 연초제조창을 청주 와서 뉴스하면서 처음 들어봤어요. 약간 이름도 되게 생소한데. 연초 제조창 세대 시장 그렇죠. 있죠? 예, 저희 연초 어린 제조창. 시절에는 거기 예. 근무하시는 저기 부모님들 꽤 많이 있었죠. 여기 어떤 곳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 큰아재가 설명을 그럼 여기 제가 담배.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사연 바에 의하면 좀 한번 조사한 바에 풀어주세요. 의하면 이제 강북 직후 1946년에 지어진 전국 최대 규모의 담배 공장. 담배 요 공장. 정도만 해놓으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3천여 명이 이곳에서 100억 개의 담배를 생산해낸 100억 개비. 개비예요? 아, 네, 얼마- 100억 개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생산해냈고 2004년도에 이제 담배가 소비가 줄어들면서 네. 가동 중단을 했고 아마 기계가 멈춘 건 1999년도고 예, 예. 2004년도에 이제 가동을 중단하게 됐고 2010년도에 이제 청주가 인수를 하면서 문화공간으로 또 공예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는 곳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연초 제조창이라는 말을 잘 모르는 세대가 있다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또 지금 하게 되네요. 그렇구나. 연초 제조창. 연초란 말을 지금 안 쓰죠. 연초. 연초가 담배 옛말인 거예요? 그게 이제 옛날에는 담배를 이렇게 말아서 피웠잖아요. 네, 네. 연초라고. 그래서 이파리를 생긴 겁니다. 이렇게 예. 부벼서 그래서 해서 저기 대한민국에서 또 유일하게 있는 과가 있었잖아요, 충대에. 네, 연초제조학과. 연초학과. 연초학과인가? 네. 그런 학과가 있었어요? 학과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그 당시라고 얘기할 것도 아니고 하여튼 불과 얼마 전에도 아마 있었던 걸로. 저는 취재 때문에 연초 제조창을 좀 다녀본 적이 있었었는데 네. 냄새가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담배 냄새. 무슨 냄새? 담배 그 제조 냄새가 이 담배 잎을 쪄서 말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엄청나요. 전 그때 당시에 흡연을 좀 할 때였는데도 네. 막 구토가 날 정도로. 근데 거기서 1년 12달 일하시는 분이 계셨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보통 보면 여기 괴산 지역 이쪽에 담배 농사를 많이 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담배 농사를 저희 작은 집도 지었었는데 이제는 담배 농사를 거의 다 안 짓고 이제 과수로 다 바뀌셨는데 담배잎이 커요. 이만해요. 이만해요. 네, 요거를 다 따요. 그럼 따면서 더워요. 그 안에 들어가서 농사일 중에서 가장 힘든 농사가 담배 농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다 이파리 따봤다니까. 따는 거. 따서 그렇구나. 그거를 다 따면요. 딱 집에 가서 그걸 다 꽈요. 그 틀에다가 다 꽈서 건조실에 그걸 집어넣어요. 무거운 걸. 다 집어넣고. 그거를 그러면서 가끔 하나씩 피우지 않았습니까? 어린 시절에. 어린 시절에. 술도 마셨는데 뭐. 누가 술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아니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역사도 오래됐고 규모도 좀 엄청나고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도 큰데 지난 10년간 정도는 흉물로 방치되었다고 하더라고요. 99년도에 기계가 멈춰 섰고 2004년도에 정식으로 문을 닫으면서 그때부터 흉물로 방치가 되면서 내덕동 일대에는 그야말로 그 청소년들의 일탈 장소, 또 흉물, 뭐 미관을 해치는 뭐 이런 상황들로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었죠. 뭐 지금은 청주 국제공예 비엔날레 장소로도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고 얼마 전에는 청주 아트페어도 여기서 열렸다고는 하더라고요. 2010년도에 한범덕 시장 시절에 그 청주시가 KTNG로부터 350억 원에 매입을 했어요. 그 이후로다가 이제 문화공간으로 그 지금 말씀하신 네. 대로 비엔날레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비엔날레나 공예 아트페어 같은 것도 열려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됐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많이 찾아가고 했었죠. 왜냐면 뭐 공예 비엔날레 하면서 이럴 때 저도 이제 그 뭐 행사 때문에도 가고 또 촬영 때문에도 곳곳을 들어가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 낯선 건물에 요즘 뭐 광고도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 폐허 같은 건물에 신발 하나 딱 올려놓고 신발도 돋보이게 하고 이제 공예 작품이 그 폐허 같은 건물 아무것도 그 꾸며지지 않은 건물 속에 작품이 하나 있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공간이 상당히 이색적이면서도 멋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다 그럴 거예요. 건물은 낡았고 냄새도 많이 나요. 사실 담배 찌든 내라고 그러나 그게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런 폐 건물을 다시 문화공간으로 재활용했다는 측면에서는 참 참신한 발상이었다라고 평가가 진짜 줄을 이뤘던 것 같아요. 뭐 국내 최초로 도시 재창조를 위한 기초를 다진 선례라고도 평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곳이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기존 건물을 보존하는 게 아니라 다 철거해버리겠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아까 얘기를 해드렸지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내개동 철거를 최근에 했었는데 거기에 추가로 시에서 이승훈 시장께서 추가로다가 이제 9개 동을 철거한다. 결국은 뭐 미술관 건물하고 본관동만 남겨놓고는 전부 다 철거를 하겠다라는 취지죠. 그래서 저 철거를 한 다음에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비즈니스 센터나 호텔, 복합 레저 시설, 대규모 야외 공연장 등을 만들겠다. 이제 문화에서 좀 경제나 이런 쪽으로 좀 변경이 되는 거죠. 이제 논란이 되면서도 시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후생동하고 이제 식당동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후생동 같은 경우는 어차피 딱 철거할 계획이 그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될 당시에 조건에 분명히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식당동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자체가 불가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새롭게 철거한 다음에 새로운 어떤 민자 유치를 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절차상에도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시에서 집행부에서 일을 할 때는 시의회에 허락을 받고 이제 일을 보통은 하게 되죠. 심의를 받고 이런 안이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냐? 시의회에서 집행하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먼저 막 해놓는 거예요. 아 일단 이렇게 다 모든 건물을 철거하는 쪽으로 방향이 안 잡혔을 당시에 그러니까 철거를 안 할 건데 철거를 한 이후에 건물을 짓겠다고 공모를 먼저 내버리고 또 공모 낸 거에 대해서 이제 작품을 선정해서 상까지 주고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근데 당시 시에서는 뭐 그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뭐 예산이 있어서 이거를 얼른 쓰지 않으면 안 돼서 이렇게 집행을 했다고 하지만 절차상 잘못된 부분들이 있죠. 최종 아나운서가 지금 지적했듯이 시의회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잘못도 있고 또 시민들의 공론화 과정이 전혀 거치지 않았다 이런 잘못도 많이 지적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사실 그 도시재생 사업하면서 재생이라는 건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존을 해가면서 그 안에 어떤 문화적 숨을 불어넣고 또 어떤 문화적 컨텐츠들을 개발해서 함께 그 기존의 어떤 오래된 건물을 공존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취지가 강했는데 기존의 이 철거 방침은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그 취지와는 많이 벗어난다. 그렇지.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논란이 되는 거죠. 맞아요. 이 전에 이제 한범덕 시장이나 지금 그 이승훈 시장에 반대하는 그 윤미선 의원이 주로 반대를 했는데 시민단체나 문화계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본래의 문화 그리고 재생이라는 키워드를 중시하는 거고 지금 이승훈 시장 측은 문화 대신 경제, 재생 대신 개발 이런 쪽으로 추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이제 대립이 심해진 거죠 이제. 시측에서 그 주장하는 논리도 일면 타당성은 있어요. 거의 이 건물을 전시용으로만 쓰고 있거든요. 무슨 뭐 공예 비엔날레처럼 이런 전시용으로만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건물 자체 효율성도 없고 수익성도 없다는 거죠. 결국 민자가 들어와야지만 민간 자본이 들어와야지만 뭐 건물을 짓고 뭐 투자를 하고 이렇게 돼야지만 뭔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 등급도 좀 문제가 있고 워낙에 오래된 건물이라서 후생동이 D등급을 받았대잖아요. 예. 그러면 안전 이제 문제도 있기 D등급인데 때문에. 그게 이제 새롭게 하려면 오늘 65억이 들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댓글도 보면 네. 철거보다는 문화가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면 좋을 듯합니다. 이런 의견이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최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해서 민자 유치를 하고 새로운 어떤 건물들을 올리지 않으면 350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이거를 그냥 전시 공간으로만 예, 쓰기에는 너무 아깝죠. 너무나 그 투자 비용이 아깝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는 두 가지 다 마음속에서 이제 거기에서 갈등이 오는 거예요. 딜레마가 맞는 말 같고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 다른 용도로 쓰이던 옛 건물을 이렇게 탈바꿈해서 성공한 사례가 해외에도 있잖아요. 많죠. 우리나라도 있어요. 서울시립미술관 같은 경우도 1920년대 지었던 그 외국의 영사관인가 그 건물을 재생해서 복원해서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천 아트 플랫폼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도 일제시대 건축물을 재생해서 쓰고 있는 거고 외국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본, 영국 이런 데도 옛날에 산업화 시대에 만들었던 건물들을 재활용해서 문화공간으로 박물관이나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예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시의회에서는 이제 원안대로 최종 의견이 났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 옛 연초제조창 도심재생 사업의 방향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시의회가 너무 이승훈 시장에 손을 들어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사후 승인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공론화가 윤미선 의원께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공론화 과정도 거쳐야 되고 막 철저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같은 당이라고 그냥 손을 확 들어줘 버리니까 결국은 우리는 알지도 못하게 그냥 철거가 진행되는 거, 일방적으로 철거가 진행되는 거는 문제는 말씀하신 있는 것 같아요. 대로 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지금 시의회에서 망치를 때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철거가 되는 걸로 나머지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두 동인가만 남겨지는 건데 앞으로 벌어질 일부터라도 네. 전문가 단체와 시민 단체와 관련 기관 단체들이 자꾸 머리를 맞대서 재생할 건 좀 재생하고 신축할 건 신축하는데 이것을 시민들 입장에서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 과정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근데 이야기하면서도 그렇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기사들이라든가 좀 자료를 찾아봐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문외한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느 부분까지 이것이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거고 또 뭐 쉽게 생각하면 일반 시청자분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담배 공장이 무슨 문화적 가치가 있을까?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야 되는 것도 사실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우리 그 문화적 가치를 상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며 그리고 또 시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또 다 틀린 말이 아니니 어떤 부분을 우리가 개발을 해서 좀 더 시 경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그 부지가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 과정의 교집합을 잘 만들면 충분히 저는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같은 공감합니다. 단어인데 네. 효과, 네. 경제, 개발을 쓰는데 이승훈 시장과 전혀 다른 결론을 내네요. 그쵸? 소통하고 좀 하라. 전혀 다른 결론을 내네. 똑같은 본인 단어를 그런 의도는 아닌 것 같은데 얘기하는 아니 제가 잠깐만 제가 얘기한 걸 자꾸 해몽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한 건 이 말도 맞고 이것도 맞는 것 같으니 거기에서 잘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교집합을 잘 찾자. 이번에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주신 거예요. 저는 그런 건가요? 아마 10점 만점에 한 9.8점 정도 돼요. 칭찬입니까? 네. 저는 제가 머리가 좀 속도가 네. 느려서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문화와 재생은 경제와 개발 논리에 이길 수가 없다라는 그 역사적인 현실적인 진리잖아요. 이게 이런 걸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옛 연초제조창 도시재생 사업 논란에 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뭐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는 아쉬움도 있었고 원형 보존은 되지 않고 철거만 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좀 남긴 했네요.
오늘의 공감 키워드로 마무리를 해보죠. 또 오늘 변호사님 얼마나 확실히 깊은 말씀을 또 오늘 또 남겨주실런지 사잡힌 걸 저걸 준비해야 되고. 빨간 펜으로 이승훈 시장이 그 일방적인 뭐 이게 옛 연초대창 부지 활용 문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거의 뭐 밀실에서 거의 추진되다시피 됐잖아요. 시민들이 참 기대도 하지만 거의 우려 섞인 기대거든요. 이런 마음을 담아서요. 80년대 코미디 버전을 한번 하겠습니다. 하시죠. 김영곤 씨께서 했던 게 있는데 고 김영곤 씨라고. 예. 자, 우려 잘 돼야 될 텐데. 야, 이거 모르죠 또. 아, 내가 좀 따라간 게 순간 나도 왜 따라했나 싶었어요. 같은 동년배니까. 아, 그때 그런 거 하면은 또 저기가 생각나요. 김병준. 찌그럴 때나 그래. 저는 이야기 들으면서 또 생각난 게 제가 했던 이야기 속에서 공감 키워드를 좀 찾자면 그냥 공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편집에서 이 공감 키워드에서 가장 잘 빠지는 것들이 소통, 상생, 공존 이런 건 거의 다 빠져요. 안 나가요? 잠깐 바꿔야 되겠네. 편집돼요. 그럼 저기 형님 먼저 하시고 제가 다시 프로그램을 하나. 분석하셨어요, 변호사님. 아니 지금 그렇지. 그러면 아니 그거를 왜 꼭 제가 얘기한 다음에 하냐고요. 이 PD님 이거 빼지 마세요. 아니 꼭 얘기 제가 하고 나면 그렇게 해먹는 이제 안 뺄 거예요. 빼지 말라고. 제가 오늘 준비한 공감 키워드는 봐라 물어라. 하나만 하십시오. 공감 키워드. 봐라 물어. 스트럭처가 아니, 아니라 키워드. 아니 도저히 하나만 못 하겠어요. 네. 두 개인데 봐라 보라 이거예요. 보라. 봐라. 그거를 보아라를 줄여서 봐라. 그다음에 물어라인데요. 경제 논리 이 부분 또 재생 논리 또 가치 논리 이런 것들 자꾸 얘기하는데 결국 그 중심에 시민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관점. 시민들을 좀 제발 바라보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의 바라라는 부분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반포할 때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다 준비를 해서 이제 반포가 되는 거예요. 전화 반포해도 되겠습니까? 이제 그랬더니 세종대왕이 느닷없이 물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그렇게 많이 백성들한테 묻고 물었는데 뭘 또 묻습니까? 그랬더니만 누가 쓸 거냐? 결국 백성들이 쓸 거니 백성들에게 다시 물어라. 그래서 빈틈 없게 준비를 하라. 계속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계속 리턴되는 논의 과정을 거칠 수는 없겠지만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물어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하시겠어요? 어떻게? 저요? 그냥 길잖아요. 이제 뭐안 나와도 되니까 안 할래요? 네. 자 우리 그 저의 정보경 오늘 아나운서. 공감 키워드는 이름값 하겠습니다. 이름값. 네, 뭐 경제 논리로 따져보면 저야 잘 모르지만 다 철거하는 게 맞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도심 재생 사업이잖아요. 이 재생한다는 이름값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조금 정보경 아나운서 이름값을 좀 공감 키워드 좋았어요. 네. 제가 그 일하는 주변에 제가 아는 보경만 3분이 계시기 때문에 예. 네. 아니, 근데 갑자기 왜 그 얘기를? 이름값 얘기하길래 저도 이름이 3명의 이름이 생각이 나서 네. 같은 이름인데 성만 달라요. 예. 천만요정. 아니 뭐 얘기를 좀 내 거 받아주고 천만요정을 하든지 너무 갑자기 3명의 보경이 있다는데 천만요정이 나오면 보경이다 요정이라는 얘기. 네, 마무리를 해볼게요. 네. 천만요정 배우 오다이스가 우리를 견제하는 그날까지 저희 오다이스는 계속됩니다. 쭉 수고하셨습니다.